네,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토크코스트 청년공감.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인구 문제예요. 인구가 준다는 거예요. 서울은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도 지역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입니다. 제가 다둥이 카드가 있는데 이제 둘 만나도 다둥입니다. 다둥이에요. 둘 만나도. 바뀌었어요. 다자녀예요. 다전합니다. 인구 문제가 제일 필요해서 저출생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토크코스트 청년공감. 안녕하세요, 신효준입니다. 저희는 지난 3개월 동안 서울시 의회 그리고 10개의 상임위를 소개해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서울 시민과 청년분들을 위해서 발로 뛰어다니시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수많은 상임위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민생 품은 상임위 하나만 지금 남겨두었는데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바로 보건복지위원회인데요. 여러분도 궁금한 거 굉장히 많으시죠? 그럼요. 자, 그럼 바로 청년공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개그맨 김규욱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규욱입니다. 예. 저도 궁금한 게 오늘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오늘 소통 많이 하면서 또 질문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아주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를 걱정하고요, 고민하는 인구학 전문가이십니다. 이상림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원님은 진짜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이면서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두 개 하셨.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이고야. 이야, 어떻게 다 하세요? 너무 바쁘시겠어요? 네, 너무 바쁩니다. 몸에 두 개라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고 그리고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직책 중에서 가장 솔직하게 가장 재밌다. 나는 여기가 가장 뭐 열정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분야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직책이 있을까요? 궁금하다. 가장 중요한 건 보건복지위원회죠. 왜냐, 서울 시민들의 이제 그 건강과 보건, 그다음에 이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에 활동할 때 그 태어나는 아기부터 또 저기 어르신까지 또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층부터 또 청년 또는 중년, 장년 모두가 다 그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일 할 일이 많고 중요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섬세한 의원님의 의정 활동, 자, 보건복지위원회가 하는 일들을 지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공식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 것 같아요? 남학생. 네. 보건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을 우선시하되 복지라는 명칭이 또 붙어 있듯이 건강적인 부분을 주축으로 해서 각 지역구에서 조금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사람 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들을 함께 논할 수 있는 부서가 보건복지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일과 삶의 질이라고 하죠. 삶의 질과 관련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보건복지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조직이고요.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건강, 복지, 또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아이를 낳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일과 균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큰 거 하나 배웠어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는 더 큰 나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자, 이 넓은 분야 중에 의원님이 가장 주목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의원님? 저는 그래도 제일 관심은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인구 문제예요. 국가는 인구가 있어야 존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인구가 줄어들다 보면 지금 25년인데 그 50년 정도 되면 집이 남아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구가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실에 그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한 87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구 문제가 제일 필요해서 저출생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구학 전문가이신 우리 이상림 박사님,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 굉장히 많으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지방 촬영을 가면은요, 인구가 너무 없어요. 청년들은 볼 수도 없고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텅텅 빈 시내, 네. 문을 닫아 있는 상가, 사람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제 서울은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저출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뭐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떻습니까? 반대죠. 아, 그래요? 서울이 우리나라 시도 지역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출산은 0.75 정도 되는데 서울이 0.5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이런 지역은 없죠. 아주 심각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서울의 저출산을 못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와서 지방에서 서울로 온 다음에 가족을 꾸리고 생애 과정을 이행하는 것이 좀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지금 저출산이 사실 우리나라 전체에 저출산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청년들은요, 저출생의 심각성 그리고 저출생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뒤에 남학생. 그 저출산을 좀 어떻게 조금 더 막아볼 수 있는지 그런 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나 복지나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긴 해요. 결혼하면 자녀를 몇이나 낳고 싶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2명 낳고 싶은데 생각보다 현실이라는 것 벽 앞에 또 있다 보니 어떤 현실이요? 궁금합니다. 물질적인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금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결혼하고 싶을 거야? 아이를 몇 명 낳을 거야? 이런 질문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잘 던졌네요. 네, 맞습니다. 반면 교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 절대 질문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청년들이 생애과정 이행을 가로막는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그다음에 사교육비 문제 이런 것들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같이 호흡을 하면서 우리 같이 풀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박사님한테 혼날 마음을 먹고 아까 그분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예, 다시 한번 질문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지방 출장을 갔더니 네. 그 지방에서는 출산만 하면 장려금으로 1억을 주더라고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내 고향과 연고도 없지만 1억을 준다 하면 그쪽으로 생활터전을 바꿀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1억 가지고 또 지방으로 내려가자니 일자리부터 또 시작 그런 이제 고민부터 시작이 될 거고 해서
저로서는 그 1억을 받지 않고 그냥 서울에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단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곳이 많아졌는데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지역으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극소수라고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사님? 그 질문도 한번 죄송하지만 혼을 한번 내드려. 오늘 뭐 저는 여러분들 혼날 생각하고 여기 와 있습니다. 관점을 여러분들 청년의 관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청년 세대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 질문이 어떻게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우리가 1억이 없어서 애를 안 낳아?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3천만 원 줄게 애를 낳아. 내가 3천만 원이 없어 애를 안 낳는 것 같아? 청년 세대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지원을 해줬으니까 이제 아이를 낳아라 하는 거는 어떤 청년들, 어떤 여성들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해결하는 모습, 얘기를 같이 소통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받으면 내가 지방 가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 금액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자, 그럼 얼마 줄게 너 갈래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 정도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네. 예. 거주지부터 생각해 보면 예. 그래도 한 15억에서 20억. 15억에서 20억 정도. 청년들한테 얼마를 좋게 갈까가 아니라 네. 그만큼 안 줘도 되니까 지방을 좋게 해주면 돼요. 지방에 일자리가 있으면 그렇군요. 지방에서 아이 키우기가 좋으면 알아서 갑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방향 혹시 있으실까요? 서울에는 잠자리가 없고 지방은 먹거리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시고 하시죠. 저는 이 문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지금 이제 내년에는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했을 때 좀 실효성 있게 정말 피부에 와 닿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에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아이를 첫째 난 하나의 아이를 난 그 부부에게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출생률이 높죠. 첫째 난 사람이 둘째를 낳을 계획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셋째를 낳을 계획을 해서 셋째를 낳으셨잖아요. 이 정책이 정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정책의 반영을 정말 직결적으로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런 정책만 생기면 넷째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아니 듣다 보니까 갑자기 본인의 의원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한일 포럼에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포럼에서 또 어떤 걸 듣고 어떤 네. 걸 배우고 오셨을까요? 지난번에 10월 1일 날 네. 이 한일 국제 포럼이 있었어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본에서는 그 남성들의 육아를 하는 그런 사회적인 좀 받침이 돼서 그 육아 참여하는 거를 확대하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서 출산율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거 보고 사회적으로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 사회적인 기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신동훈 의원님은 서울의 저출산 문제 대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님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어떤 조례를 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공무원들의 한한 복무 조례를 해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어요. 요즘에. 근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을 주던 걸 지난 올 초에 20일로 늘렸어요. 정부가. 그런데 이제 이 20일을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남성이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90일 저희가 90일이면 3달이죠. 3달 안에 20일을 한 번만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6개월로 180일로 늘려놨고요. 1회만 나눌 수 있는 거를 5회로 나눴어요. 우리 박사님은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예,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고용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질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전부 다 남편이고 아이이고 같이 일을 할 겁니다. 근데 굉장히 플렉서블한 형태에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공백의 빈 공간이 갑작스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 거를 채워줄 수 있는 곳.
앞으로 이제 변하는 고용 형태, 변하는 부부 관계 여기에 맞춰서 정책도 유연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출생 문제 해결에 같이 따라오는 게 여러분 가족 복지입니다. 늘 이 복지 정책을 들여다보고 고민하시는 의원님은 가족 복지에 관련된 조례 어떤 것들을 발의하셨을까요? 가정의 형태가 요즘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외국인과 우리 한국인이 어우러져서 가정을 만드는 다문화 가정이 있고 또는 이제 한부모 가정이 있어요. 혼자 키우는 경우 가정을 위한 뭐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네. 네, 저희 가정은 다문화가 아닙니다. 저도 절대 한국 사람이고 네. 아내도 한국 사람입니다. 아, 지금까지 오해했네요. 미안합니다. 또 오해하셨군요. 한국 사람 맞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아, 그러죠. 확인해보고 싶어요. 이 신분증 같은 거를. 예. 지금까지 오해하셨네요. 아이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청년들 생각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급한 가족 복지 정책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말씀해 주시죠. 좋다. 제가 생각하는 가족 복지는 일단 가족이 현실적으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 안에 있는 거라고 표현을 했지만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어딘가 같이 놀러 간다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들이 왜 같이 이렇게 뭉쳐 있는 시간이 진짜 많이 없을까요? 이것도 참 궁금하긴 하네. 가족들 정책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정책, 영국에 있는 재밌는 정책인데요. 우리는 이제 다자녀 가구 혜택을 주는 할인이 있어요. 다자녀 아이를 많이 낳은 요즘 3명, 2명까지도 혜택을 주는데 영국에서는 반대로 가족이 같이 가면 혜택을 줘요. 가족이 같이 예, 가면 다자녀가 아니더라도 가족 모두가 같이 여행을 가면 국립공원 혜택을 주고 가족 할인. 예. 그런 것들, 그렇게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서포트해주는 좋다. 그런 아이디어도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다. 놀이동산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오면 할인해주고. 너무 좋다. 제가 다둥이 카드가 있는데 이제 둘 만나도 다둥입니다. 다둥이에요. 둘 만나도. 바뀌었어요. 다자녀예요. 다자녀입니다. 다둥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찾아가야지 쓸 수 있는 카드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재밌다. 네. 뒤에 우리 뒤에 계신. 예. 요즘에 들리는 얘기들 중에서 뭔가 AI 그런 것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되게 대체를 해서 뭔가 사람들이 그런 거에 좀 걱정을 하고 있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 뉴스든 유튜브든 어디서든. 근데 그런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를 약간 출산율 그런 휴가 갈 때 뭔가 그 빈 업무를 대신해주는 그런 것들이 또 있으면은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자리에 관한 거는 아무래도 말씀하신다시피 이제 하나가 생기면 하나가 없어지는 거. 지금 여러분들 다 알지만 뭐 그 일자리의 종목이 뭐 몇 가지가 없어진다 하고 쫙 인터넷 쳐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수십 가지. 우리가 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직업을 적어도 한 3-4번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가 빠르게 급변하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에 우리가 거기에 막 따라가야 돼요.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AI도 그런 장점도 있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산이지만은 출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데요. 근데 요새는 좀 이제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 결혼의 시기가 좀 늦어져서 임신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시험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험관도 이게 20번이 지나고 나면은 지원 받는 거에 지나고 나면은 다 자기 부담으로 시험관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비용이 되게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하나만 낳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숫자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정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무제한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출산을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게 저출산을 또 막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이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서 반영을 될 수 있는 대로 해보도록 지금 한다 이렇게 말은 못해요. 제가 시장이 아니니까 그거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 답을 할 것 같으세요? 그냥 혼낼 것 같아요. 그냥 아니- 책상 이렇게 엎으실 것 같은데. 난임 얘기 나오면은 기대하시는 게 저처럼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고민을 한 사람은 당연히 난임 지원을 확대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프랑스에서는요 난임 지원을 3회까지만 해줍니다. 좀 의외죠. 하나는 공동체의 자원이 쓰여도 되는가? 두 번째 생명 윤리의 문제예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의 몸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이를 더 많이 뽑아내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압박을 느끼시는 거예요. 지원의 확대만이 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어떤 양보를 할 수 있을지, 우리 어떤 지원을 해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사실 마지막 회가 되니까 더욱 심도 깊은 토론이 오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또 뿌듯하면서 마지막 회라서 서운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는 분 계시면 마지막 질문 한번 받을게요. 저도 작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를 매달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돼서도 이게 받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현실적인 질문이고요. 여러분들 청년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낸 돈보다 많이 받을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른들이 받는 만큼 내가 받을 수도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합의를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얼마만큼 기성세대가 양보를 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양보할지를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인데 해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을 채워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늘 함께한 소감을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부터 네, 부탁드립니다.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아쉽지만 끝났습니다.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서로 대화를 했는데요. 마지막 질문하셨을 때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저출생에 관한 거, 뭐 청년에 관한 것만 했는데 지금 연금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청년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 위주의 이런 대화를 했는데요. 청년 여러분들이 나에게 지금 닥친 게 청년의 문제이긴 하지만 중년과 노년의 지금 연금 문제 했죠. 좀 폭넓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청년이 만년이 아닙니다.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책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왜냐하면 결국은 나에게 해당하는 정책이 될 거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질문 주셨는데 그 열정에 감사드리고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도 늘 깨어 있어서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별이야? 진짜로. 예. 보통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공감을 하시고 하는 게 좋았고, 2025년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각으로 인구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시각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금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복잡한 그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복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책임을 더 지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아까 말씀하신다시피 눈빛이 반짝반짝하도록 저도 아주 힘을 내서 지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열심히 뛰어온 우리 기욱 씨는 어떤지? 네. 저는 항상 이 청년공감 프로그램 할 때마다 이 젊으신 여러분들의 길을 빨아가는 너무 그런 프레시한 기운을 빨아가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이제 젊은 기운을 빨아먹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게 너무 아쉽고 다음 시즌에 또 찾아뵙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의 서울시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저도 서울시 명예시장으로서 서울시의 여러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의 또 기획들 여러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고 또 아이디어가 서울시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서울을 기대하고요. 서울시 의회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청년공감,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우리 청년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